우리가 지금 서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어느 시대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보통 보면 네. 이제 경복궁의 서쪽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얘기할 때 보면 다 조선을 다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터가 고려시대 때 남경터예요. 네. 그래서 남경이라고 한다면 네. 고려는 남경, 서경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그 어떤 큰 대도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쪽 지역이 그래도 넓은 터로서 뭔가 이제 큰 대도시로의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경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네. 아직까지 발굴 조사를 해볼 수도 없었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은 네. 청와대터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터가 남경터였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거기가 태종이 청와대 여기 경복궁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청와대를 후원으로 썼어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경복궁의 서쪽 이쪽을 네. 경모궁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모궁으로. 아니 남경으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게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아름지기 사옥이나 아름지기 사옥. 예, 네. 저쪽에 우리가 그 경복궁 전철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네. 그 예전에 아주 유명한 싸고 싼 횟집이 있었어요. 아, 네네. 응. 거기 우리 박물관 사람들도 많이 갔었어요. 거기 집을 새로 올리는데 네. 발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소규모 발굴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네. 보통 기단이 건물 기단이 어마어마한 그 기단석 네. 장대석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관공서의 큰 그 궁에서 쓰는 궁궐이나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근데 너무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나머지는 이제 멸실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남경터 안에 건물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밝혀지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이미 보세요. 네. 고려 끝난 다음에 네. 조선, 그렇죠. 일제, 그렇죠. 한국전쟁, 음. 근대,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 음. 이게 이미 이제 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이 청와대 앞이라서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지하를 게 못 있을까? 파게 해서 그나마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고려고 네.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네. 더 깊이 조사를 해보면요. 네.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이 일대 네. 청동기 때 유적도 조금씩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쪽 경복궁 옆에도 여기가 이제 삼청천이 내려오고 네. 삼청천이 아니라 여기 추성동, 옥인동 추성동에서 추성동에 내려오는 그다음에 거, 네. 저쪽 반대편이 삼청동에 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죠. 네.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청동기 때부터 유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러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복궁이라고 하면 그냥 조선시대 때밖에는 생각을 안 그렇죠. 하는데 네. 근데 고려시대 때 사실은 이쪽 남경으로 한번 수도를 옮기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뭐 그렇죠. 예, 수도 그렇죠?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서울은 네. 전 역사를 통해서 수도로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던 곳이고 네. 결국에는 이제 수도가 돼 있죠. 조선시대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이제 그 기운이 다 했는지 뭐 세종으로 옮기자는 말도 있고 통일되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지금 뭐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터 이렇게 서울이 그런 터였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름지기 건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사실은 영조가 태어났다라는 그 유물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여기가 이제 뭐 창의궁이라고 하는데 네.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때 제가 발굴 조사할 때 그 집 건물 네. 건물 기단도 다 나왔고 그다음에 건물 주초석들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영조 다른 임금 같은 모르지만 세종이나 영조 정도면 영정조면 보존을 해야죠. 보존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네. 사실 뭐 문화를 사랑한다는 아름지기께서 이거를 헐고 이런 식으로 사옥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말 많았죠. 이 땅 원래 땅이 네. 저쪽이 국정감사 때도 괜히 나왔던 게 저쪽에 그 삼청동 총리공간 안에 있는 청와대 땅하고 네. 여기하고 뭐 바꿔가지고 맞바꿔가지고 그 뭐 차익을 뭐 놓쳤다 말았다 그것 때문에
여기 삼성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말이 많았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 여기서 잠깐 오시면 이제 여기 네. 보면 네. 흔적은 이 표식을 해놨어요. 네. 창의궁이라는 터. 네. 근데 그리고 이 안에 네. 그 지하에 보면 요 지하 아마 여기 뭐 창고지에 보면 네. 여기 이제 층이 네. 층이라 하면 고고학에서는 네. 층이가 이게 16세기 층, 17세기 그렇죠. 층, 시대적으로 다 그 있죠. 층이가 네. 있는데 네. 그거를 모사를 떴어요. 네. 그거를 붙여놨는데 네. 그걸 보려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리는 이 안에 전시장 안에 들어가도 그 자리는 공개를 또 안 해.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그다음에 이 옥상에 보면 네. 저기 그 한옥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 네. 위장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 작품이 김봉렬 씨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장인데 네. 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아픔도 있는 곳이네요, 이곳이.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리 와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발굴을 했어요. 네. 근데 발굴을 했더니 이게서 그 여기 통이동 유적이라고 여기 표시되면 정확하게 창의궁이라고 난 창의궁. 단정해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창의궁을 하면은 자꾸 영조를 생각하니까 그냥 통이동 유적으로 하는데 이건 유적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집 주변에 담장이 그대로 다 나왔죠. 그대로 남아있네요. 예, 예. 주춧돌도 다 남아있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 조선 중후기의 건물을 예상을 해서 민가주택을 건설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 터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냥 유리로 그렇죠. 해서 건물을 올려도 예, 되잖아요. 영조터다라고 그렇죠. 해도 되고 뭐 유리로 안 막아도 되는데 보세요. 이걸 다 걷어내고 어디다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정말요? 지금 요렇게 있죠. 이거는 진짜 거는 아닐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그냥 이게 뭐 아무도 몰라요. 뭐가 뭔지. 아. 뭐, 내 설명 안 하면 이거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이거예요. 보도블록인 것 같죠. 이거예요. 네. 그거를 이 흔적을 이 보죠. 흔적을 놔두고 이거 누가 주춧돌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이거 담장이- 어떻게 알아요? 담장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복원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돌아서 이거 보면 네. 더 가관이에요. 아, 정말요. 이게 우리의 문화 현실이에요. 이렇게 보존이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영조가 태어나신 분들이 보존이 너무 안 돼 있군요. 그렇죠. 백송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넘어가기 전에? 아, 굉장히 저는 본 적이 우람했죠. 없어요. 추사 선생과 그렇게 예산에도 네. 충남 예산에도 추사고택에 가면 네. 백송 그 묘에 백송이 있어요. 그래서 음. 추사 선생하고 백송하고는 참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또 백송이 특이하게 있는 게 네. 여기 가면 헌법재판소 있죠. 네, 헌법재 그 윤보선가 바로 그 네, 안쪽에 네, 네. 그 안에도 백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창덕여고 네네. 예전에 창덕여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백송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창동여고 나오셨는데 백송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지금 네, 살아 있어요. 잘 그러니까요. 남아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 거기가 네. 창덕여고가 창덕여고터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강당이 있었죠. 네네네. 큰 붉은 벽돌로 네. 거기가 1920년대에 조선공산당 창립 때 했던 데예요. 아, 거기가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거는 역사가 엄청나구나. 거기가 조선공산당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지향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결국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자본가들의 착지 구조가 아니라 모든 민중들이 다 같이 잘 나눠 살자. 먹자는 얘기였죠. 이 백송이 지금 앞에 기록을 보니까 1990년대 넘어갔다고. 1990년에 되어 있네요. 태풍이 어마어마했죠. 아. 그때 부러졌고 그때 뉴스도 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 백송 넘어진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내 기억이 나요. 90년 7월에
백송이 태풍으로 부러졌다. 보도가 엄청 나와서 막 슬퍼서 울었어요. 아, 그럴만 하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예, 천연기념물 4호. 그래서 이 일대가 혹시 아까도 우리 영조집 네, 봤죠? 영조 태어나서 바로 여기 요 일대가 가까우니까. 영조도 놀 수도 있었고 네. 추사 선생도 여기 자주 왔고 저는 또 이 나무로 봐서는 네. 그 아마 겸제도 네. 겸제가 저 위쪽에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겸제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나무가 네. 나무는 주변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다 기억한다라고 하죠. 아마 이 나무는 오랫동안 조선의 600년의 역사, 고려 남경의 역사들을 그대로 다 쭉 기억하고 있겠죠. 보고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에 하나인데 아 그때 참 너무 아쉬워요. 백송.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사실 이 백송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데, 근데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 다 카페, 펜시점,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들어서 있기는 해요. 여기가 그죠? 요 앞에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관사들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관사가 근데 여기가 아마 내가 알기로 박연차 씨가 사서 아마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네.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 그 다음에 저 뒤에 건물은 70년대 새로 진 거고 네. 그 관사는 하나 남아있네. 이거는 관사는 우리가 다음에 네, 저 하는 걸로. 일제 때 네, 이제 네, 얘기할 네, 때 네, 다시 네, 한번 네, 소개하는 네. 걸로. 그래서 이 일대가 네. 보면은 네. 사실 고려와 조선 네. 그리고 뭐 그 근대 또 일제 강점기 현대 모든 모든 역사를 역사들이 알고 다 있는데 같이, 사실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는 전혀 없죠. 그냥 그쵸. 카페에 와서 맞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커피 마시고 맞아요. 그런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을 너무 간직하지 못해요. 이 백송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글씨가 송석원. 송석원이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저기 송석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저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송석원 그 초가집 정자가 정자,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서자들 서자들, 주로 보면 네, 이제 네. 서자들 중에서 네. 학문의 결은 높지만 어떤 관리로서 등록 나가기 어려운 못했던 사람들. 사람들을 네, 네. 모여서 네. 뭐 술도 한잔 하고 모여서 그렇죠. 시사회도 하고 그러면서 시사회 하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이제 신세 한탄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어떤 학문이나 그다음에 여러 시사회에 능했던 그 서자들이 많이 모였다고들 해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그 뭐 욕도 좀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늦게까지 가면 술락꾼들이 어디 갔다 오냐고 막 잡으면 나 송석원에서 오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보내주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또 요 지금 어디 근처로 보는데 네. 그 윤도경의 벅수산장 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글자를 제가 찾기 위해서 네. 한 7, 8년 전에 네. 저기 공주대학교의 보존처리학과 네. 하고 네. 혹시 이게 이제 뭐 비파계나 이런 여러 가지 쏘면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뒤쪽에 저 글씨가 있는 근데 건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 정확하지가 않은 게 혹시라도 나타날 줄 알았더니 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 그 흔적이 그걸로는 이제 현대과학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저 콘크리트를 깨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콘크리트 안 깨고 네. 좀 이게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레이저 이렇게 쏴서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한 거는 뭐냐면 네. 저 위에 지금 빌라가 있어요. 네, 네. 그 빌라 지으면서 축대로 그 콘크리트를 더 강화해가지고 저게 아마 글자가 사라진 거, 덮어진 것 같아요. 하긴 젤리 떼면 그 집이 지금 좀 위험할 아니, 수 지금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해도 돼. 그러려나?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저렇게 바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 글자 찾으려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서촌에 보면 이게 이쪽이 조선 시대의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뭐 여기 아까 보시면 송석원터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쪽이 사실 쭉 보면은 그
조선의 프로페셔널 했던 중인들 중에서 역관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흔적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송석원에 그래서 그 송석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중인들 중에 이제 역관들도 있거든요. 홍대용 같은 뭐 그런 이제 그런 역관들이 사신으로 파견되고 갈 때 이제 통역관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가면은 부탁을 하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부탁받는 게 책이랍니다. 이제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가지고 오면 가지 못하는 그 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정약용, 정약전 이런 형제들도 기다리면서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서촌도 실학의 태동기가 여기 아니었나라는 추측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이제 다른 것들 보면 서화, 네. 회화 네, 이런 네, 것들도 많이 들어와서 추사나 겸제도 그런 이제 역관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중국의 여러 가지 그림 신진 탑재 문물들을 이런 거. 보고 할 수도 배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송석원 그 글씨 같은 경우에 또 추사 글씨. 네, 있잖아요. 추사가 쓴 글씨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 쪼만쪼만하게 남아있는 게 있긴 한데 파편처럼 남아있어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뭔가 아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서쪽, 어차피 이쪽이 워낙 난개발이 돼서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조각조각 이제 송석원토도 이제 매입을 해서 보존하고 아까 네. 일부는 계속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데 이제 뭐 다음에 가겠지만 이 정순왕후 집으로 올라가는 정순왕후 집은 네. 문화재로 지정됐다가 이 재건축 한다라고 네. 지정을 취소해버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모형을 떠가지고 남산 한옥마을에다가 네네.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근데 사실은 이 원형을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원형 지키기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7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상해 주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실제 소유는 저게 아마 압류로 다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걸 과연 재개발이나 도시 재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밀어버리고 조선의 모습을 그럴 찾기는 수는 없죠. 없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저는, 무조건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 냄새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좀 이게 좀 개선해 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이 서촌의 네. 에코뮤지엄.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네. 조선과 중세와 그다음에 근대, 현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그런 생활 모습들이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오고 또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박제된 어떤 민속 마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서로 오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네. 그게 이제 에코뮤지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근데 도시 에코뮤지엄으로 만들면 어떨까? 좋은 제안이네요. 사실은요, 동이문 박물관 마을? 네네네. 그걸 아마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거기는 다 이주시키고, 네, 맞아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고 경제활동 하면서, 같이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유하고. 느끼고 공유하고, 그렇죠. 그런 에코뮤지엄이 박물관 마을이 정말 필요하겠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고려시대 남경부터 얘기를 했지만 요 지역이 사실은 신도시, 그죠? 고려시대 남경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온 그럼요. 곳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여기가 뭐 네. 이게 옛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 지역은 첨단 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은 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고대와 중세와 근세, 근대와 현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이런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야말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뭔가 파괴가 되는 것 같지만 조화롭고. 근데 이제 네. 지금
지금 보면 이완용 집을 네. 그 뭐 국비나 네. 이런 걸로 해서 복원한 게 아니라 아마 그들을 추종하는 사적인 사람들이 아마 복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것도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용 집터를 개인들이 복원을 했다. 과연 한국에 이렇게 친일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죠? 의외로 너무 많네요. 이완용 집터를 복원해 놓은 거 보고. 어마어마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저기 뭐야 서촌에 어떤 문화 예술가들 우리 한번 친일파 하기로 했었죠. 네. 다음번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네, 한번 얘기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